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영상 속도를 2배속으로 들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지 ETF에 대한 장기 투자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불지 ETF 과연 장기 투자에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불지 ETN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불지 ETN 투자와 관련된 세간에서 말하는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불지는 엄연히 말하면 ETF가 아닌 ETN입니다. ETN이 ETF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운용사가 아닌 증권사에서 발행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채권 형태의 만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불지 ETN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지 ETN은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에서 발행된 ETF와 유사한 만기 주식 채권 형태의 ETN이며 2021년에 발행되었습니다. 이 은행에서 발행된 이와 유사한 ETN으로는 4년 전에 만들어진 FNGU가 있는데요.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10개 종목을 담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FNGU는 알리바바와 바이두라는 두 개의 중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옥의 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 새롭게 탄생된 것이 FNGU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불지입니다. 기존 빅테크 종목을 담고 있는 것은 동일하며 이에 반도체 종목 5개를 포함한 초혁신 우량 기업들이 선택되었습니다. 불지의 구성 종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테슬라까지 7개의 빅테크 종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최근 다시 편입된 퀄컴을 포함하여 엔비디아, 인텔, AMD, 마이크론까지 5개의 반도체 종목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종목은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 블록과 자동화 기업 세일즈포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예상되는 어도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의 면면을 보면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시다 하겠습니다. 불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수추종 ETF가 아닌 개별 은행에서 발행된 ETN이라는 사실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불지 ETN을 발행한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사는 캐나다 몬트리올과 토론토에 있으며 1817년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은행입니다. 1829년 이후로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익금 배당을 계속 해오고 있는 은행으로 포브스 글로벌 2000개 기업 순위 중 131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간 등의 투자기관들과도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는 초대형 은행으로서 이 은행이 부도가 날 가능성보다는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 부도 날 가능성이 최소 10배 이상 높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불지 ETN의 만기일이 2041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지가 그 전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리스크는 불지가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해서 주가가 0이 될 가능성입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불지 내 종목은 여느 개잡주가 아닌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과 시장을 선도하는 초우량 기업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단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국 시장은 10% 이상의 지수 하락이 발생 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하게 됩니다. 또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역시도 빅테크 종목의 점유율만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90여 개의 기술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만에 하나 하루 만에 불지가 녹아 없어진다면 그 전에 QQQ부터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걱정들 하시는 것이 불지가 현재 $10 미만의 동전주에 가까워 지속적인 시장 폭락 시 상장 폐지되지 않느냐는 불안감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운용사에서 상장 폐지가 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리가 만무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경기 상황이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게 됨에 따라 YINN 과 CWEB ETF의 대폭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주가는 3달러대까지 하락하였지만 운용사에서 괴리율 문제로 인해 주식 병합을 실시하였습니다. YINN은 20대 1병합 그리고 CWEB는 10대 1병합을 실시하였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CWEB를 100주 가지고 있었다면 주당 주가는 10배로 커졌으나 주식수는 10분의 2로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버리지 ETF는 주식병합이라는 카드가 있기에 상장 폐지에 대한 염려는 붙들어 매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TQQQ가 2010년에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무려 6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고 주식 병합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우상향만 해왔으니까요. 2022년 지금의 나스닥 35% 하락은 그만큼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처음 있는 14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폭락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은행의 부도 리스크는 좀 전에 알아봤던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이 망가지거나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의 수익이에 이 부분은 완전히 마음을 푹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몇 차례 강조했던 부분으로 왜 우리는 지수를 추종하는 좀 더 안정감 있는 ETF인 TQQQ가 아닌 불지에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만큼 수익률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불지가 최상위 핵심 기술주들만을 담고 있기에 상승장이 다시 찾아와 기술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을 때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분명 크게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4년 전에 만들어진 FNGU의 나스닥 대비 역대 수익률에서 이미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불지 ETN의 몇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주가 총 집결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 내 상위 100개 기업 중에서 15개 최고 기업만을 엄선하여 구성된 불지 ETN. 다가오는 상승장에서 좀 더 큰 수익과 결실을 보고 싶으신 투자자분이라면 불지 ETF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고 살 것 같으면 사고 날까봐 자동차도 운전하면 안 되고 비행기도 타면 안 될 것입니다. 걱정 불안 다 날려버리시고 기술주 최고의 ETF 불지에 안심하고 장기 투자하세요.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만들어진 저의 영상이 아무쪼록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